때는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철원 땅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오지 마을이었지요. 마을 이름은 솔치. 소나무 고개 아래 자리 잡은 2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세금 거들어 오는 사람도 길을 잃기 일쑤였고 장터까지 나가려면 산 3개를 넘어야 했지요. 이 마을에서 겨울을 나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었지요. 아궁이가 꺼지면 방이 얼었습니다. 방이 얼면 노인과 아이가 먼저 곤경에 처했지요.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무 더미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장작더미 높이가 그 집 겨울 운명을 결정했지요.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돌쇠는 그의 32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산일을 오래 해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등이 넓고 두꺼웠습니다. 마을에서 힘 하나는 제일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힘이 좋다고 해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골에서 힘이 좋다는 것은 그저 짐을 더 많이 지고 산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돌쇠에게는 아내 복실과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위로 6살 딸, 아래로 4살 아들이었지요. 아버지는 3년 전에 산에서 낙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쇠가 태어나던 해에 이미 가셨지요. 가족은 넷이었습니다. 그해 첫눈이 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아궁이 안에는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2개가 마지막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복실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오늘 밤이면 바닥나요. 돌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장작더미를 확인했지요. 복실 말이 맞았습니다. 잔가지 몇 개가 전부였지요. 마당 한쪽에 쌓아뒀던 장작더미가 언제 이렇게 줄었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방을 더 따뜻하게 해야 했던 지난 열흘이 생각났지요. 내일 산에 가야겠다.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빨리 갔다 오면 돼. 오봉산은 가지 마세요. 마을 어른이 그러셨잖아요. 호랑이가 뒷산은 나무가 없어. 다 했어. 복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지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자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지요. 방이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 코가 빨개져 있었지요.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게를 챙겼습니다. 도끼를 허리춤에 꽂았지요. 끼니를 걸렀습니다. 아내가 미리 싸둔 주먹밥 2개를 품에 넣었지요. 아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돌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한 번 흔들었지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문을 나섰지요. 어둠 속에서 오봉산이 시커먼 덩어리로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산을 향해 걸었지요. 솔치 마을 사람들은 오봉산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깊었지요. 봉우리가 5개여서 오봉산이라 했는데 그 봉우리 사이사이로 계곡이 깊었고 계곡마다 바위가 험했습니다. 길을 알아도 길을 잃는 산이었지요. 무엇보다 그 산에는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왔지요. 가축을 잡아갔습니다. 드물게는 사람도 잡아갔지요. 10년 전에는 나무꾼 김서방이
오봉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름을 찾았는데 신발 한 짝만 나왔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해 가을에도 소문이 돌았지요. 오봉산 아래 화전민 집에서 키우던 개가 하룻밤 사이 3마리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개 우리가 부서져 있었고 피 냄새가 났다고 했지요. 마을 어른 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오봉산에 아무도 가지 마라. 큰 놈이 내려왔어. 발자국 크기가 내 얼굴만 하더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나무가 없으면 겨울을 날 수 없었습니다. 어른 말 들을 형편이 안 되는 집이 몇 있었지요. 돌쇠네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돌쇠는 새벽 어스름을 뚫고 산을 올랐습니다. 오봉산 자락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지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눅눅한 공기였지요. 낙엽 냄새가 진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짐승 냄새였습니다. 돌쇠는 산에 오래 다닌 사람이었지요. 짐승 냄새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노루 냄새, 멧돼지 냄새, 너구리 냄새. 이것은 달랐지요. 날카롭고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돌쇠는 도끼 자루를 한 번 쥐었다 놨지요. 계속 올랐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 때였지요. 새 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아까까지 어치 한 마리가 어디선가 울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뚝 멈췄지요. 그리고 뭔가 날개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쫓기듯 날아가는 소리였지요. 돌쇠가 발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지요. 나무들 사이가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었지요. 낙엽 하나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이 조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2가지 이유였지요. 사람이 지나갈 때 또는 큰 짐승이 지나갈 때였습니다. 돌쇠 혼자였지요. 사람은 자기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끼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발걸음을 줄였지요. 눈을 크게 뜨고 나무 사이사이를 살피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능선에 올라섰을 때 발자국을 봤지요. 눈이 살짝 쌓인 능선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자세히 봤지요. 어른 손바닥만 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컸지요. 돌쇠 자신의 손바닥을 옆에 대봤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2배는 됐지요. 발톱 자국이 눈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걸음폭이 넓었지요. 큰 놈이었습니다. 무거운 놈이었지요.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능선 위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돌쇠가 가려는 방향과 같았습니다. 돌쇠는 한참 그 발자국을 봤지요. 눈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안에 새로운 눈이 쌓이지 않았지요.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 능선을 지나간 것이었지요. 돌아가야 하나.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을이 까마득히 작게 보였지요. 솔치마을 굴뚝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연기가 오늘 저녁엔 없을 것이었지요. 나무가 다 탔을 테니까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지요. 소나무들이 굵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한 짐 단단히 할 수 있었지요. 돌쇠는 침을 삼켰습니다. 호랑이는 새벽에 지나갔다. 지금쯤 산 깊숙이 들어갔을 거야. 나는 빨리 나무에서 내려오면 돼. 마주칠 일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발자국을 옆으로 피해 나무 사이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지요. 오봉산 호랑이는 새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 돌쇠는 나무를 충분히 했습니다. 굵은 참나무 토막, 소나무 마른 가지, 잔가지들을 빽빽하게 엮어 지게 위에 올렸지요. 새끼줄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가로로 2번. 지게가 무게를 못 이겨 삐거덕거렸지요. 눌러보니 묵직했습니다. 닷새는 떼겠다 싶었지요.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지요. 오늘 밤은 방이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에서 걱정이 사라질 것이었지요. 돌쇠는 바위에 기대어 주먹밥 2개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싸준 것이었지요. 차가워졌지만 씹으니 고소했습니다. 찬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물이 차가워 이가 시렸습니다.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봤지요. 마을이 손바닥만 했습니다. 솔치 마을 20가구 굴뚝들이 보였지요. 어떤 집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떤 집은 꺼져 있었습니다. 나무가 없는 집이었지요. 저 집도 오늘 누군가 산에 올라왔을 것이었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고 일어섰지요. 내려가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요. 산에서 해는 빨리 졌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했지요. 지게를 지고 내리막을 향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올라온 길보다 가팔랐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경사를 내려오는 것은 올라오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놓았지요. 한 발씩 확인하며 내려갔습니다. 숲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돌쇠는 그 조용함을 느꼈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와 똑같은 조용함이었지요. 산새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멎었지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지요. 경사가 꺾이는 지점이었습니다. 큰 바위 하나가 길을 고자로 구부려 놓은 곳이었지요. 그 바위를 돌면 내리막이 완만해지고 마을까지 일직선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발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바위 모퉁이를 돌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지요. 8걸음이었습니다. 그 거리에 호랑이가 서 있었지요. 앉아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서러 있었지요. 이미 돌쇠 쪽을 향해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어깨뼈가 솟아오른 채 근육이 물결치고 있었지요. 꼬리가 크게 좌우로 쓸었습니다. 앞발이 돌쇠 얼굴만 했지요. 코 위에서 콧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황금빛 눈이 돌쇠를 똑바로 봤지요. 차갑고 뜨거운 눈이었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지요. 아내도 아이들도 나무찜도 아궁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쏠렸지요. 심장이 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리가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지요.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렸는데 공기만 들이켜졌지요. 호랑이는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봤지요. 나무찜 짊어진 돌쇠가 뭔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뒤에 짊어진 커다란 덩어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 망설임이 돌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호랑이 만나면
절대 등을 보이지 마라. 눈을 피하지도 마라. 등을 보이는 순간 그게 사냥감 신호다. 돌쇠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두 눈으로 호랑이 눈을 똑바로 봤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니 눈물이 더 차올랐지요.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1초가 지났습니다. 5초가 지났지요. 1분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둘이 그렇게 서로를 봤습니다. 산이 멈춰 있었지요. 바람도 없었습니다. 나무잎 하나 굴러가지 않았지요.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돌쇠의 이성이 서서히 돌아왔지요. 공포 아래에서 뭔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생각해라. 지금 당장 생각해라. 첫 번째, 지게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지게와 나무찜이 지금 내 몸을 2배로 크게 보이게 하고 있었지요. 저놈은 지금 내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그냥 사람 하나가 되는 것이었지요.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해지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도끼였습니다. 허리춤에 도끼가 있었지요. 돌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됐지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저놈의 반사신경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러려 했던 것처럼 해야 했지요. 손이 도끼 자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빼냈지요. 도끼를 앞으로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도끼를 봤지요. 반짝이는 쇠덩이였습니다. 저놈이 평생 본 적 없는 것이었지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쇠 냄새는 짐승 냄새가 아니었지요. 피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냄새가 아니었지요. 호랑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그 흔들림을 봤지요. 지금이다. 도끼를 높이 들어 옆에 있는 소나무에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쩍. 소리가 산을 울렸지요. 메아리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하얀 나무 속살이 드러났지요. 소량기가 확 풍겼습니다. 호랑이가 귀를 뒤로 젖혔지요. 몸을 약간 뒤로 뺐습니다. 돌쇠는 한 번 더 내리쳤지요. 더 크게. 쩍. 쩍. 나무의 도끼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나뭇가루가 날렸지요. 호랑이가 뒤로 3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배 밑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 소리를 질렀지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합이었지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으아. 산 전체가 울렸지요. 멀리 산 위에서 무언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멈췄지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지요. 돌쇠를 봤다가 주변을 봤다가 다시 돌쇠를 봤습니다. 확신이 없는 눈이었지요. 돌쇠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옆걸음을 시작했지요. 호랑이와 정면을 유지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내리막 방향으로 옆으로 비껴나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지게를 지고 옆걸음 치는 것은 고문이었지요. 무게 중심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발이 헛디뎠지요.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호랑이가 따라왔습니다. 옆으로 비껴서며 돌쇠와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지요. 나무 뒤로 몸을 반쯤 숨기며 관찰했습니다. 꼬리만 보였지요.
보이는 호랑이보다 숨은 호랑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돌쇠가 얼마나 옆걸음을 쳤는지 몰랐지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어깨가 불에 타는 것 같았지요. 눈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사뿐사뿐 조용하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호랑이가 거리를 좁히고 있었지요. 돌쇠의 발이 빨라졌습니다. 나무찜이 흔들렸지요.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왔지요.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나무찜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지요. 돌쇠가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몸이 오른쪽으로 쓰러지며 경사면을 굴렀지요. 도끼가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무찜이 와르르 무너졌지요. 지게가 뒤집혔습니다. 돌쇠가 경사면을 대굴대굴 굴렀지요. 무릎이 바위에 찍혔습니다. 손바닥이 긁혔지요. 지게 모서리가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쿵! 돌쇠가 큰 바위의 등을 부딪혔지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갔지요. 옆구리에서 뭔가 뻐근한 게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지요. 호랑이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숨지 않았지요. 이제 정면에 나왔습니다. 거리가 줄어 있었지요. 5걸음이었습니다. 도끼가 경사면 아래쪽에 떨어져 있었지요. 손이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나무찜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지요. 지게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돌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호랑이가 앞다리를 낮게 구부렸습니다. 머리를 낮췄지요. 엉덩이가 약간 들렸습니다. 꼬리가 뻣뻣하게 섰지요. 사냥 직전 자세였습니다. 돌쇠는 그 순간 기묘하게 차분해졌지요. 극도의 공포가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해서 오는 평온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지요. 호랑이 근육이 수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꼬리 끝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황금빛 눈이 자기를 고정해서 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의 눈에 뭔가 들어왔지요. 흩어진 나무찜 사이에 굵은 참나무, 토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팔뚝만 한 굵기였지요. 장작패기 좋은 크기의 나무였습니다. 돌쇠는 옆으로 몸을 굴렸지요.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돌쇠가 나무 토막을 집어들며 몸을 일으켰지요.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있는 힘껏 호랑이 코앞을 향해 내던졌지요. 쿵! 호랑이 앞발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나뭇가루가 튀었지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찰나였지요. 돌쇠는 도끼를 향해 뛰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요.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상관없었지요.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아섰지요. 호랑이가 다시 자세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두 존재가 다시 마주봤지요. 돌쇠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 있었지요. 돌쇠는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덤벼라, 덤벼보란 말이다.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지요. 목에서 피 냄새가 났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도끼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똑바로 봤지요.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지요. 20초가 지났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낮게 구부렸던 앞다리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머리가 약간 들렸지요. 꼬리가 뻣뻣함을 풀고
다시 천천히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눈을 돌렸지요. 황금빛 눈이 옆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봤지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급하지 않게. 마치 처음부터 갈 생각이었다는 듯이었지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줄무늬가 나무 사이로 스며들듯 사라졌지요. 꼬리가 마지막으로 보였다가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요. 나무만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도끼를 치켜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 쿵쿵 울렸지요. 다리가 나무십처럼 떨렸습니다. 도끼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그제야 통증이 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요. 손바닥이 타들어갔습니다. 옆구리가 숨 쉴 때마다 뻐근했지요. 넘어지며 어딘가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도끼를 쥔 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닿도록 엎드렸지요. 살았다. 그 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땅이 차가웠지요. 무릎에서 흘러내린 피가 흙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어섰지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돌쇠는 흩어진 나무찜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지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그래도 나무를 주워 모았지요. 참나무 토막, 소나무 가지, 잔가지들을 하나씩 모아서 다시 지게에 올렸습니다. 아궁이가 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도 살아있었지요. 지게를 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사뿐사뿐. 멈춰서 귀를 기울이면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걸으면 또 들리는 것 같았지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귀가 만들어내는 소리인지 진짜 소리인지 몰랐지요. 돌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계속 걸었지요. 나무 사이로 하늘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완만해졌지요. 산 아래 논두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보였지요. 마을 굴뚝들에서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연기였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무언가 터졌지요.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지게를 진 채로 울었지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연기를 보면서 울었지요. 솔치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이웃산에 오노인이 나오다가 돌쇠를 보고 멈췄지요. 박서방, 무릎에 피가 왜 그리오? 얼굴이 왜 그리오? 돌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자기 집 살인문 앞에 와서야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게가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돌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게 옆에 그냥 주저앉았지요. 안에 복실이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돌쇠는 손을 들었지요. 괜찮아. 복실이 무릎을 보고 손을 보고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지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100가지는 되는 눈이었습니다. 나무 해왔어. 돌쇠가 지게를 가리켰지요. 복실은 잠시 남편을 봤다가 나무찜을 봤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었지요. 복실이 부싯돌을 켰습니다. 불씨가 잔가지에 옮겨 붙었지요.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참나무 토막을 밀어 넣었지요. 타닥타닥 불길이 커졌습니다.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지요. 차가웠던 방바닥이 온기를 머금었습니다.
6살 딸이 방바닥에 엎드리며 따뜻해 하고 말했지요. 4살 아들이 그 옆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가마솥 뚜껑이 들썩이며 하얀 김이 올라왔지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벌름거렸지요. 복실이 돌쇠 무릎을 헝겊으로 감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 산에서 별일은 없었어요? 돌쇠는 아궁이 불을 바라봤지요. 불꽃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불꽃 속에서 황금빛 눈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뜨겁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보다가 천천히 눈을 돌렸던 눈이었지요. 그 눈이 먼저 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긴 것인지, 호랑이가 봐준 것인지, 산신령이 막아선 것인지 아직도 몰랐지요. 아마 영원히 모를 것이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짧게 대답했지요. 복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한 번 봤지요. 무언가를 아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지요. 이 산골에서 오래 산 여자는 알았습니다. 어떤 것은 묻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그날 밤 돌쇠는 아궁이 앞에 오래 앉아 있었지요. 불이 꺼질 때까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아내가 잠들고 마을이 조용해지고 나서도 한참이었지요. 불을 바라보며 오봉산을 생각했습니다. 발자국을, 황금빛 눈을, 나무 토막을, 도끼 소리를, 호랑이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것을, 그리고 그 연기를, 마을 굴뚝 연기를 보고 터진 눈물을. 살았다. 살아서 이 불을 보고 있다. 그 생각이 가슴 안을 오래도록 채웠지요. 불씨가 다 꺼지고 아궁이가 붉은 빛만 남았을 때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지요. 아이들 이불을 끌어올려 줬습니다. 아들 코를 한 번 건드렸지요. 아들이 잠결에 찡그렸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지요. 그해 겨울 오봉산에서 호랑이에게 희생된 나무꾼이 셋이었다는 것을. 12월에 하나, 정월에 하나, 2월에 하나였습니다. 셋 모두 짐을 버리고 등을 보이며 뛰었다는 것을. 발자국이 그걸 말해줬지요. 짐이 버려져 있었고 발자국이 내달렸고 호랑이 발자국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짧은 거리였지요. 박돌쇠가 그날 어떻게 살아 내려왔는지. 돌쇠는 평생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음 흉터에 대해 물으면 넘어졌다고 했지요. 그날 왜 얼굴이 그랬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봉산은 어떠냐고 물으면 나무가 좋다고만 했지요. 아들이 커서 처음으로 나무하러 산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지게끈을 직접 고쳐 매줬지요. 도끼가 잘 드는지 확인해 줬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아들이 산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돌쇠가 불렀습니다. 아들이 돌아봤지요. 돌쇠는 잠시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호랑이 만나면 절대 등을 보이지 마라. 눈을 피하지도 마라.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라. 넘어진 채로 있으면 그게 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도끼는 절대 손에서 놓지 마라. 아들은 그 말의 무게를 한참 후에야 알았지요. 아비가 어떤 날을 살았는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 야담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